이 세상 모든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저는 모르는 게 없는 아라. 저는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우리입니다. 아이들은 호흡기 질환이 잘 생길 수도 있고 또 주의해야 하는데요. 영유아 천식도 아이들이 주의해야 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서동인 교수님과 함께 영유아 천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서동인입니다. 교수님, 천식이란 게 어떤 병인가요? 그리고 영유아에게도 생길 수가 있나요? 천식은 기관지에 염증이 생겨서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 힘들어하는 병입니다. 특히 영유아는 기도가 성인보다 더 좁기 때문에 조금만 염증이 생겨도 호흡곤란이 생기기 쉽죠. 아이들한테는 감기나 알레르기를 통해서 천식이 쉽게 유발되기도 해요. 그럼 아이들에게 생기기 쉬운 질환인가요? 네, 그렇죠. 근데 모든 아이들한테 생기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예민한 아이들한테 잘 생겨요. 그러면 천식이 생기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주요 원인은 유전인자와 환경인자를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모가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아이가 천식이 생길 위험이 높긴 해요. 근데 실제로는 천식이 생긴 사람들이 이만큼 있으면 부모가 이상 있는 경우는 요만큼이라서 환경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해요. 천식이 있으면 기침 외에도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예, 천식의 주된 증상은 기침하고 쌕쌕거리는 숨소리 있어요. 쌕쌕쌕 이런 식으로 숨을 쉬어요. 그리고 어깨를 들썩이고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어린 꼬마들은 숨쉬기 힘들다는 말을 잘 못하니까 잘 못 먹거나 처지거나 유난히 보채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증상이 되게 낮보다 밤에 심해요. 그리고 반복되면서 꽤 오래 가기 때문에 감기치고는 좀 오래 가네? 그래서 한 3주 이상 가기도 해요. 이심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아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어려워요. 일반 호흡기 감염하고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남들보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오래 걸리고 한 번 아플 때 심하게 아프면 우리가 천식을 의심해요. 그런 경우에는 증상과 패턴에 맞춰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에는 폐렴 같은 건 없는데 자꾸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 의심을 하고 거기에 맞는 알레르기 검사 등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되죠. 천식은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인 것 같은데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사실 천식 환자들하고 감기 환자하고 치료가 비슷해요. 숨쉬기 힘든 거를 개선하는 치료를 하는데 천식 환자는 훨씬 자주 아프고 오래 아프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약을 먹거나 예방적으로 호흡기 치료를 하거나 그렇게 관리하기도 하죠. 우리야, 천식 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게 뭔지 알아? 오늘은 퀴즈 없이 잘 넘어가나 했는데 또 퀴즈야? 천식이라 주로 약을 먹지 않아요? 천식 환자들은 흡입기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교수님, 흡입기를 쓸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흡입기는 사용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여기로 들이마시는 건데 입으로 물고 코로 숨 쉬면 약이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체를 가리고 물고 하는 장비 중에서 스페이서라고 하는 보조기구를 사용해요. 입으로 물고 박자를 맞춰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게 훨씬 더 쉽죠. 사용 후에는 약이 입안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입을 잘 헹구거나 물을 한 모금 더 마시면 도움이 돼요. 아이들이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호흡곤란이 보이면 부모님들이 정말 마음 아플 것 같아요. 미리 천식을 예방할 수는 없는 건가요? 미리 예방하면 좋죠, 사실은. 근데 예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환경을 관리하는 거, 하나는 약을 먹는 거. 근데 약을 너무 오래 꾸준히 먹는 게 사실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는 환경 관리를 더 열심히 하라고 해요. 그래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인자가 뭔지를 봐서 강아지가 유발한다고 그러면 강아지를 안 키우는 게 사실은 맞고 먼지가 많다 그러면 창문 열고 환기시키는 게 중요하고 꽃가루 계절엔 나갔다 와서 잘 씻고 물로 털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아울러 호흡기 감염이 상당한 악화인자이기 때문에 독감 주사나 각종 예방접종을 잘 맞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천식이 있는 경우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응급 처리를 해야 하나요? 와, 그거 어려운 질문인데요. 병원에 빨리 가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119를 부르고 오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아이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아마 상비약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흡입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흡입기를 빨리 사용하게 해서 호흡곤란을 완화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발을 주무른다든가 손을 딴다든가 뭐 그런 거 하는 것보다
빨리 응급실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극심한 호흡곤란 외에도 바로 병원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지금은 멀쩡한데 조금 있으면 점점점 심해질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알레르기가 뭐가 있는지 아는데 꽃가루나 그런 이상이 있는데 호흡곤란이 시작된다 그러면 느낌이 오거든요. 그때 괜찮을 거야 라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증상이 시작되면은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게 필요해요. 대부분은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힘들어할 때 가는 거지만 그게 아닐 때는 유난히 많이 보채거나 유난히 많이 힘들어할 것 같으면 빨리 가서 진료를 받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떤 애들은 밤에 잘 때 기침을 조금 했는데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자꾸 깨거나 입술이 파래지거나 혹은 청색증이 생긴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을 방문하는 게 좋겠어요. 오늘은 서동희 교수님과 함께 영유아 천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천식이 어린이들에게도 생길 수 있구나 라는 점과 어떻게 예방하는지, 치료하는지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서동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천식 증상에 대해서 알고 빠르게 대처하셔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